네, 광주 북구는 민선 7기 3년 동안 구민 중심 핵심 행정을 기초로 삼고 북구의 미래 발전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연결해 민선 7기 3년 평가와 함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인 북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자, 청장님 오늘 좀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좀 전국적인 예. 뉴스에서 이 질문 좀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예, 예. 이 북구보건소 직원 아마 고인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예, 예.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자칫 깜빡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북구 접종센터에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이 백신이 든 트레이 냉장고에 올려뒀다가 깜빡 실수를 해서 14시간 상온에 노출이 돼서 예. 그 부분은 바로 질병관리청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백신을 완전히 해소한 후에 새 백신을 발송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접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 저희들이 현장 대응 인력을 3명으로 늘리고 예. 또 체크리스트 보완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예. 예. 그 관련되는 직원도 문책하기보다는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 고의로는 직원들이 너무 지금 고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격려하면서 그러니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질책보다는 좀 따뜻하게 좀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포용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네, 이런 네.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청장님 민선 7기 취임 3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 취임 3년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소감과 함께 주요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구민 중심 혁신 행정을 구정 방침으로 해서 북구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3년간 전념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생 현장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듣고 또 생활 속의 불편상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또한 작년 2월부터 1년 6개월간 코로나19 위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방역관리, 예방접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상도 4회를 받고 국무총리상도 4번 받고 해서 347회의 수상과 공모사업에 저희 선정이 돼서 1,320억 원의 상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 편익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83억 원의 특별 교부세와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것은 43만 우리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또한 우리 1,500 공직자의 땀과 열정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민선 7기 공약 사업 좀 추진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각종 사업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북구의 공약 사업은 총 1조 3,300억 금액으로 37개 정책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까지 공약 이행률은 저희들이 전국 최고 수준이 82.2%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1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25개 사업이 돼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건립한 북부 문화센터가 우리 북구의 오랜 수건과 해결과 동시에 우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 행복 응원센터, 또 여성 심야 기가 안전 동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구강 보건센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예. 특히 이제 민선 공약 1호 사항이 경제 종합 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이걸 신영동에 바로 설치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과를 가지고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SA 최고 등급을 맞았는데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청장님께서는 민선 7기 3년 동안 구민 중심 혁신 행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북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앞장서 오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는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28개 동에 먼저 동행정복지센터에
생활 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생활 불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갖다 해결하고 있고요. 또 민생 현장을 또 많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들을 들어서 해결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혁신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런 쓰레기 치우는 생활 폐기물 처리 거버넌스를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만들어서 수거 체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집 운반 업체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도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돼 있던 것을 공개 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러셨군요. 투명하게 좀 바꾸셨군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이나 교회, 학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는 함께 쓰는 나누는 주차장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38개소 920명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정 사례이고요. 네. 그런 구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 혁신을 실천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제 혁신평가에서 저희들이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천동에 드론 비행 연습장이 또 드론 국가 실기 시험장과 드론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드론 산업 육성에 꽤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요. 어떻습니까, 청장님? 예, 지금 저희들이 19년도 이제 영산강변에 있는 거수부지에 네. 시민뉴스 바로 옆입니다만은 북구 드론 비행 연습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말에는 주중에는 이제 개인이나 단체 비행 테스트 장소도 하려고 하고 주말에는 주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이후에도 저희들이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드론 국가 자격증 상시 실기 시험장으로 지정받으면서 네. 그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격증 따는 그런 불편을 완전히 해소를 했고요. 또 호남권을 유일하게 드론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일상으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 또한 올해는 저희들이 드론 특별 자회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또 북구가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돼서 기업들과 주민들과 같이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청장님? 예. 자, 이 분야 지원을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때 네. 바로 구청에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해 왔습니다. 일단 공직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착한 선결제 챌린지라든가 예. 또 말바오 시장인의 상생 장터 또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지난해 7월에는 전국에 처음으로 자영업 지원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3개 분야 15개 과제를 마련해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 컨설팅이라든가 또 임차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굉장히 그렇게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산무 등록 보증 또 골목형 상장과 지정 등 저희들이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예. 또한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복지 서비스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자영업체가 광주시에 3분의 1, 2만 6천 개가 저희들이 북구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협회 단체별로 또 전통 시장별로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애로사항도 돼서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을 비롯해서 북구 공직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좀 이 곳곳에 이 행정이 미치지 않은 곳까지 다 파악하는 그런 좀 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북구는 또 구도심의 침체가 또 매우 심각한 그런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생활 SOC 사업 등에 관심을 쏟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역 주변과 또 임동 등에서 보면
높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시 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 예. 어느 지금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구도심권의 공동화 문제라든가 또 KTX 강주역이 미진입되면서 네.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대학교가 우선 좀 18년도에 8월달에 대학 탐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3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광주역 주변에 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80억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중흥동의 청축 차인역 시장 만들기 사업도 60억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광주역을 주변으로 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작년에 그 혁신 선도직으로 강주역이 지정이 돼서 선정이 예. 돼서 올해 그린 스타트업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대학 타운형과 동시에 또 전남대학교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500억 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들이 같이 어물러지기 때문에 강주역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 말고도 주민들께서 필요한 생활에 밀접한 생활 레소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북구 종합체육관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고요. 복합체육센터도 한 2개소. 도서관이 북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양산도서관을 개소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중흥동 또 신영동에 공공복합도서관을 두 곳을 건립해서 저희들이 생활복합 SO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저희들이 10분 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오남동 그 지구인데 오남동 동일권 지역인데 오남동 지역도 경영초등학교에 100억 단위의 생활 SOC 사업이 체육센터를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이고 지금 공모에 9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오치동에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두 번째로 지금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12월경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그런 권역별로 이런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도서관 이런 생활문화센터들을 그렇군요. 권역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참 이제 그러게 되면은 예, 이제 예. 어쨌든 우리 시민 국민들께서 복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요. 예. 자, 민선 7기 들어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전남대와 함께 말씀 예. 주신 것처럼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예. 뭐 성과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네. 대학의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청년들의 지창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전남대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월 역할을 지금 행복 어울림 센터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착공이 됐는데 올해 10월에 완공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남대 주변의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가로 경관 개선 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전남대 교수님들과 좋은 그런 지창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눈에 띄는 대목이 민선 7기 들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좀 투자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북구에는 비엔날레 중해공원이 우리 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또 역사박물관, 비엔날레는 5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네.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야 문화 마을에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관을 유치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 지역 작가들께서 주민과 학생들과 함께 문흥동에 그 지하보도가 상당히 침침하게 걷지 않는 그런 장소가 돼 있습니다만 네. 공공미술관으로 갤러리로 저희들이 달바꿈 시켜가지고 재탄생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비엔날레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예. 저희들이 이렇게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서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또 7, 8월에 한년 그 코로나19에 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7, 8월에도 저희들이 하고 9월 달에는 또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예.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선보이는 새로운 작품을 저희들이 공연을 해서 예. 그 시민들께 그런 좋은 그런 작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북구하면 문화의 이제 광주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자치구로 인식이 돼 있는데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 광주예술고도 조만간 또 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요. 예술고도 지금 다 그럼요. 거의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자, 뭐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또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청장님, 이 북구하면 복지비 지출 부담이 가장 또 높은 우리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북구는 그 사회복지비 비율이 한 7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정도 열악하고 네. 또 9개 영구임대 아파트 중에서 5개가 북구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자분들께서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을 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 고독사나 이런 문제가 안 걸리도록 이기관리 지정을 통해서 복지 일철맺기라든가 안심동행 앱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복지 서비스를 좀 해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다양한 시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특히 올해는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11억을 확보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지역계층으로 해서 이런 복지행정 솔루션도 개발하고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가 30년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LH와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한 7,100세대가 되는데요. 그중에 4,850세대를 전면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뭐 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가시적인 성과 또 전국적인 성과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 북구를 이끌어 오시면서 구청장 직무 수행을 하시면서 좀 다소 아쉬운 대목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이신지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과 자주 만나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동이나 이렇게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최근에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구정을 끌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SOC 또 저시재생 이렇게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도심 공동화 문제라든가 또 주민 수건 사업의 용봉 IC 진입도로 개설 이제 국가기관에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광주시와 지역구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난 사업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임기 1년여 남으셨습니다. 앞으로 그 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이나 그 정책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북구는 지난해 9월 추경을 통해서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7번째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정을 끌어가는데 가장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예산입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회복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시의원, 구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일정으로 확장을 했고 또 조기 집행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기 집행도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또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검토 보완해서 민선 7개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민선 7기 3년 평가 그리고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